좀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않을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당연히 심사위원이 있을 거고요. 시험장에는. 그리고 준비된 원고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이 응시하는 응시자가 있을 겁니다. 응시자들은 대기실 같은 곳에서 원고를 받은 후에 지금처럼 치열하게 낭독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예독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순번부터 번호 이름을 말한 후에 준비된 원고를 읽고 나오는 것이 1차 카메라 테스트입니다. 보통 심사 일정을 보면 1시간에 100명 이상을 면접 봐요. 그러니까 1시간에 100명 이상을 본다는 것은 1인당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보통 한 2, 30초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평가를 합니다. 이때 아나운서 심사위원들은 뭘 볼까요? 요즘은 이건 옛날 사진이고요. 요즘에 우리 제자들이 시험을장 갔을 때의 그 증언을 보면 심사위원들의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로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블라인드 테스트로 인물 그리고 목소리 또 그 외 모든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면접 현장은 다양한 구조로 있는데 핵심은 심사위원들이 늘 있고 그리고 특징은 뭐냐?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는 개별적으로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가운데 하나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가면 마이크 앞에 서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 심사위원이 아니라 카메라 렌즈를 딱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20초 동안에 여러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1차 카메라 테스트 기출 원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원고들이 아까 그 뉴스 원고예요. 여러분도 준비생이니까 한번 각자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준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준비 TF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등 실무 지원을 맡게 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 정도 읽고 나가라고 하니까 보통 1차 카메라 테스트를 시험 본 제자들의 발언은 이런 겁니다. 허무하다. 내가 이렇게 갈고 닦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끝나버리나. 그래서 1차 카메라 테스트 준비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목표는 오독을 하지 않도록 실수가 적도록 최고가 되겠다는 느낌보다는 그 2,600명 중에서 200등 안에 들 목표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발음과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발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있는데요. 이게 기록용이지 스피커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나운서 시험장에서는 육성으로 시험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성량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아주 유리합니다.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량이 부족하다면 한 6m 밖에 있는 심사위원에게 좋은 어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발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어서 이렇게 1차 카메라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 2차 필기 시험이 있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사전 전형으로 KBS 한국능력시험 공인어학 성적. 근데 최근에는 요것이 700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 토익은 몇 점까지 올려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830점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안정권입니다. 왜 830이 안정권이죠? 종편 채널 같은 경우는 방송 기자 모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토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혹은 다양한 채용에서도 830 이상 이렇게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30 이상 점수만 맞는다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원 자격 요건이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근데 참고로 그 반대로 공인 어학 성적이 너무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영어 성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송국은 전국에서 여러분이 지원할 방송국 10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 정도만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1%는 그만큼 큰 방송국일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해서 내 지원에 굉장히 큰 타격을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KBS 한국어 능력시험이 없다고 해서 단 KBS만 지원 못할 뿐이지 모든 방송국엔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나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32살인데요. 혹은 뭐 현실적으로 저는 뭐 지상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필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별로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고요. 저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형사 같은 경우 나머지는 이렇게 국어, 종합시사, 작문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대로 된 면접은 3차 전형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뉴스 진행, MC 진행, DJ 진행, 그리고 면접이 진행되는데 보통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10분 동안의 면접을 본다고 치면 10분 동안의 면접 중에서 방송 진행이 한 2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만큼 면접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진행은 안 중요할까요? 물론 진행도 중요한데요. 뉴스를 한 번 읽고 나면 저희는 판단이 끝납니다. 뉴스 뭐 여러 개 시키지 않아요. MC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진행하면 저희가 딱 알아요. 여러 개 시키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통 질문으로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개인 맞춤형 질문은 이력서에 여러분이 언급했던 것 중에서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스터디 할 때 과목을 할 때 여러분이 주로 방송 진행만 스터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방송 진행도 물론 하지만 서로가 면접관이 돼줘서 면접자로서 실전 면접 훈련도 충분히 해주셔야 기회가 왔을 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